제 이름은 나영돈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신다고 들었는데 다들 지쳐 계실 텐데 내가 재미없는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왔는데 표정들이 너무 밝아서 우선 안심이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새로운 주제로 재미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프로필이 이제 저는 노동부 출신이에요. 1990년에 공무원 시험 봐서 행정고시 합격해갖고 계속 고용부만 있다가 고용정책실장하고 지금은 고용정보원이라는 데 와 있고요. 고용정보원이 뭘 하는지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설명이 좀 들어 있습니다. 제 학력에 보면은 프랑스에서 경제학 박사가 있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만 있는데 제 학부는 외대 아프리카학과를 나왔어요. 부전공이 정치학이고 행정고시는 사회직렬을 했어요. 석사는 행정학, 경제학은 박사. 그래서 내 전공이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특성화고 다니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보통 제가 대학교 얘기를 할 시간도 없고 누가 나한테 묻지도 않는데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사실 특성화고 갈 뻔했어요. 집이 가난하고 해가지고 이제 대구에 대구 공고라고 있는데 우리 형이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 대학 갈 형편 안 되는 거 알잖아. 대구 공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3학년 때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공고 가도 대학 가는 수 있는 줄 알았으면 그때 대학 갔을 텐데 그때는 공고 가면 대학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비는 내가 벌어서 다니겠다. 그때 중학교 때 약속을 하고 인문계로 갔어요. 그래서 외대 가가지고 돈 안 들이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대학원부터는 이제 계속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여러분들처럼 석사 박사는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좀 닮았죠? 동료의식 있습니까? 점수 따보려고 한 거예요. 오늘 주제를 커리어 빌딩으로 잡은 거는 경력 개발 이렇게 말도 하고 취업 지원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지만 요즘은 직업이 이게 사실 한 직업으로 평생 하는 경우는 잘 없고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재직자들도 능력 개발을 해가지고 같은 직장이든 다른 직장이든 심지어 직종을 바꿀 수도 있고 옆에 직종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 커리어를 자기가 찾고 스스로 이제 경력 개발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사실 저 앞에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자기주도 커리어 빌딩이에요. 자기주도 셀프 커리어 빌딩 그런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는 한번 취업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바꾸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챗GPT는 사실은 당초 이제 우리 고용정보원에서 잡케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워크넷 아시죠? 워크넷은 취업 알선 해주는 데예요. 취업 이제 일자리 찾아주고 하는 데인데 그것이 이제 한번 직장을 찾아갈 때는 도움이 되지만 다음 직장으로 또 옮겨가고 할 때 내가 뭘 더 배워야 될지 내가 뭘 추가로 더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게 HRD넷이라고 직업훈련 과정을 이제 모아놓은 게 있는데 또 거기 가서 찾아야 되고 거기 가더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훈련 과정을 찾아야만 알 수 있지 내가 무슨 훈련 과정을 배우면 좋을지를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하듯이 직업 상담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직업도 다원화되고 배워야 될 기술도 많다 보니까 저는 어떤 경력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제가 한 2년 반 동안 심혈 기호 만든 건데
사실 저거를 전국에 이제 강의하러 다니려고 했는데 챗GPT라는 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집에서 잡케어 우리가 개발한 거하고 챗GPT하고 이제 딱 비교를 해봤는데 이놈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낭비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갖고 며칠 잠을 못 자고 챗GPT하고 잡케어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그러면은 여기에 편성해보자. 요즘 챗GPT가 유행인데 그렇게 해갖고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챗GPT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그냥 재밌게 여러분들이 이게 한 2달 전에는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되게 호기심이 많고 신기해했는데 요즘 갈수록 인기가 없어졌어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가 역량을 개발하려면 직업 역량이 뭔지 직업 역량점에 왜 고용 정책이라는 게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 역량 개발 사례를 챗GPT를 통해서 이제 하는 10몇 가지 질문들 그리고 우리 잡케어를 통해서 하는 10몇 가지 방식들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직업은 게임 원화가를 선택했어요. 게임 하려면은 거기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 그런 건데 고개작업은 재밌어서 한 거고요. 달라진 모습 요걸 이제 정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챗GPT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챗GPT가 뭐예요? 기계지 기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하는 거. 기계가 말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기계가 말을 하는데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말하고 GPT라고 하고 자연어 처리라고 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사전 훈련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놈이 말만 가르쳤는데 말로 하는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박사가 되어버린 인간이 말을 할 줄 아는 인간과 말을 할 줄 모르는 인간은 엄청난 그게 인지혁명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기계는 많았는데 말을 할 줄 아는 기계는 없었죠.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무슨 코딩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그냥 언어로서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커리어 빌딩을 어떻게 하는지 시작입니다. 여기에 자연어 처리가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치고 요게 챗GPT한테 물으니까 챗GPT가 이렇게 답한 거예요. 밑에 요거 없이 할 수 있나요? 왜 여기만 있지?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연어 처리가 뭔가 좀 궁금하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자연어 처리 원리를 쉽게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은 질문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고 이것이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앞으로의 커리어 빌딩은 완전 자기 가장 맞춤식 교육이 뭐예요? 맞춤식 교육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수학 점수를 100점부터 0점까지 있는데 10점짜리, 20점, 30점짜리 이렇게 해가 10등급으로 하면 맞춤식이 되나요? 아니면 1점 단위로 끊어야 되나요? 아니면 도형은 100점인데 미분은 빵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르는 걸 딱 물었을 때 딱 가르치는 게 맞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맞춤식은 사실은 유형별이에요. 우열반을 편성하고 뭐 잘하고 영어 우열반, 수학 우열반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나요? 자기가 아는 거는 잘하는데 모르는 건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맞춤식을 한다는 거가 앞에서 자연은 모르겠다 했는데 자연은 처리 어떻게 하니까 토크나 언어 모델링, 출력, 기계학습과 딥러닝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 알겠는데 딥러닝을 잘 모르겠어. 나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이거 대충 알 거고 또 짧은 시간에 여기에서 이걸 더 깊이 알 필요도 사실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제는 커리어 빌딩이니까 그럼 딥러닝이 뭐냐 또 물어보면 돼요. 딥러닝 학습 내용과 방법을 설명해봐 그러면 입력 데이터 모델 구성 학습은 대충 알겠어. 강의 끝나버렸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맞춤 학습이 되고 자기가 모르는 걸 계속 찾아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사실 좀 어렵죠. 어느 정도 알아야죠.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런 식으로 학습에 갈 수 있지만 처음에 체계를 잡을 때는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교과를 보고 목차를 쭉 해갖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체계를 잡고 난 뒤에 실력을 높일 때는 맞춤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그 분야의 지식이나 역량을 키우고 난 뒤에는 굉장히 유용하다. 여기서 궁금한 건 뭐예요? 4번 질문은 뭘까요? 또 꼬리를 물거든. 제 강의의 특징은 질문에 꼬리를 물고 토끼머리식 질문을 해서 자기 역량을 키운다예요. 챗GPT 데이터 파라미터 여기 보면은 뭐 맨날 데이터 학습한다는데 그거를 파라미터 학습 시간 등을 알려주니까 GPT-1부터 해가 3까지 뭐 45TB고 뭐 1750억 개 파라미터고 학습 시간이 걸리고 뭐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엔비디아 많이 하죠. 엔비디아 GPU 비싼 거 엄청나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오간 기계가 말을 하게 된 건데 그것이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에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작년 말에 나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게 변화됐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그전에도 이렇게 말하는 인공지능 나왔다가 3일도 못 견디고 많이들 중도 하차했죠. 왜 그랬어요? 헛소리 해갖고 국회 우리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장관 한 말 하려고 그러다가 헛소리 한 번 해갖고 낙마하듯이 목소리가 자꾸 잠겨가 커피 모멘트 잠겨. 여러분들도 저 중간에 나와서 샌드위치 안 드신 분 좀 먹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챗GPT는 나오고 헛소리를 하다가 낙마를 안 하고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챗GPT는 엄청나게 윤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케냐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시간당 $2를 받고 했는데 좌우간 인간이 들으면은 기분 나쁜 말은 싹 다 교육을 시켜갖고 다 학습을 시켰는데 이게 딥러닝이라는 거는 원래 기계 혼자 학습해갖고 깨우치는 거거든요. 자기 주도 학습인데 강화 학습이라는 거는 선생님을 두고 이제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헛소리 하면은 이제 때리고 다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갖고 얘는 헛소리가 확 줄어들었는데 가끔 이제 엉뚱한 소리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이런 거 많이 그 인터넷에서 봤죠. 그런 헛소리를 사람들은 이제 애교로 봐주기 시작하게 된 거죠. 헛소리를 하긴 하는데 기분 안 나쁘게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했으면 그래야 될 텐데 뭐 그런 거가 이런 학습의 어떤 그런 게 관심받는 이유는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새로운 분야에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말하면 차가 알아서 가겠죠. 집에 텔레비 뭐 이런데 우리 뭐 여기 뭐 슈리도 있고 뭐 빅스비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인사도 뭐 하고 형광등도 켜주고 꺼주고 그런 건 하지만 그건 말귀를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입력되어 있는 그 제한적인 것만 하는데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 모든 기계가 냉장고가 말을 알아듣고 형광등이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다 탑재되면은 세상이 이제 엄청나지는 거예요. 기계하고 사람이 기계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친구가 되고 일하는 동료가 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전부 다 바뀌니까 세상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많은 인공지능 모델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장단점 잘하는 게 뭐냐 못하는 게 뭐냐니까 얘가 많은 정보가 필요한 자연의 이해 분야에서 인간보다는 좀 잘할 수 있지만 추론 능력이 부족하고 감정 인식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추론 능력이 대단하고 감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이것도 입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물으면 이렇게 답하라고. 내가 인간보다 더 잘난 척하는 답이 거의 없어요. 그랬다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윤리 교육을 많이, 능력과 한계, 어떠한 인간도 이토록 많은 분야에, 그러니까 챗GPT가 내보니까 한 분야에서, 특정한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 사실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고 과학자들이 있고 한데 그 분야만큼 쫓아가긴 어렵잖아요. 사회복지에도 박사 학위를 우리 교수님 쫓아는 못 가는데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겠다. 내가 보니까 대학원 한 1학년이나 학부 한 4학년생 중에서 중간 정도 하는 실력은 각 분야에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내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런데 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학 4학년 수준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있겠어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윤리, 철학, 도등, 그러니까 분야 전체를 묶어가 지식의 총량으로 하면은 어떠한 인간도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거는 이 지식을 섞어갖고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융합이면은 챗GPT만큼 융합을 잘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기 어렵다. 어떤 인간도 대학 4학년이나 대학원 1학년 수준으로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할 수는 살아있는 한은 불가능하니까. 했다가도 다 까먹지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그 정도 실력 안 된다고 이제 겸손하게 넘어가고, 특이점이라는 게 있죠. 기계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시점이, 누구는 이미 왔다고도 얘기하고 누구는 30년 더 걸릴 거라고도 얘기하고 얘는 특이점 예측 불가능하다고 이제 발뺌을 하는데 다그치면은 임박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나중에 다그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식 생태계, 제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 칼럼 쓰고 하는 것도 그 제일 큰 거가 지식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다. 지식의 생산자로,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은 동물도 못 하거든요.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언어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언어를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기계가 언어를 배웠으니까 얘가 지식의 생산자, 나는 이제 재생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지식 전달 방식이 개인화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맞춤식으로 이렇게 전달도 하고, 인식 방식을 데이터가 주로 되는 인터넷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창작 활동을, 지식의 창조 전달 방식, 제가 관심을 두는 데는 요거예요. 요런 거는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지식의 창조의 속도가 인간이 사실 박사학위 하나 따가지고 기존에 발견 내지는 발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론을 하거나 우주 탐사에 있어서 물리학에서 새로운 걸 하나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얘가 인간의 어떤 조수로서 가담을 하면서 그 속도를 10배, 100배, 1000배 빠르게 할 수 있다. 그 하루 저녁에 물리학자가, 천체 물리학자가 과거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하는데 몇 년이 걸렸던 거를 몇 개월로 단축하고, 이제 하루에도 이제 말만 하면은 야, 이 모델 해갖고 이래 만들고, 그거를 이 공식으로 적용해갖고 또 100개 만들고, 이 공식 적용해갖고 또 1000개 만들어보고, 시뮬레이션 해갖고 내일 아침 9시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3개를 뽑아갖고 하고 설명서를 따라와 하면은 물리학자가 어떻게 돼요? 최고의 물리학자 밑에, 바로 밑에 조수가 되면은 엄청난 거죠. 근데 챗GPT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파인 튜닝이라 그랬잖아요. 공부를 시키면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얘가 풀리 트레인드 됐다고 해요. 미리 학습된 인공지능이거든요. 원래 인공지능은 우리 자폐어도 인공지능인데 쟤는 미리 학습된 게 아니고 이제 경력 개발을 목적으로 딱 학습을 시켜가 그 정도로 하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얘는 언어를 미리 학습하고 난 뒤에 그 중에 물리학을 추가로 학습시키면 언어를 풀리 트레인드 된 거고, 물리학을 파인 튜닝 시키면은 지식 생산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요거 저거 해갖고 돈 벌고 이제 주식 그런 쪽으로 휩쓸리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거고 인류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나이 먹어갖고 내 있을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책임 못 져. 부작용이 뭐냐? 인공지능에 대한 평양성, 개인정보 보호, 취업, 일자리 없어지고 일자리 뺏는 거 지가 다 아는 거지. 제시. 데이터를 다양하게 구성해갖고 편견을 없애고 사실은 인간의 편견을 공부했기 때문에 인간 같은 편견을 갖고 있죠. 인공지능이 백인을 차별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인간이 차별하는 언어를 쏟았고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교재가 잘못된 것이지 얘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인간들은 저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인공지능 저 자식이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얘는 우리 걸 보고 뺏겨갖고 공부한 놈인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전한 데이터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죠. 요게 이제 챗GPT 개요고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볼게요. 된장찌개 재료 대충 한 90점은 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된장찌개도 취향이 다른데 질문을 여러분들은 싱겁게 짜게 뭘 많이 넣고 이거 물어봐요. 근데 얘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예요. 요리야말로 얼마나 창의적인 건지 요걸 봐요. 냉장고에 두부, 계란, 대파, 양파, 삼겹살이 있는데 저녁에 뭐 먹을까 하니까 계란찜, 두부조림, 삼겹살, 양파, 대파 먹고 좋은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계란찜이다 그래놓고 일식이 삼겹살을 계란찜에 넣어요. 인간이 요리를 한다는 거는 진짜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응? 요리가 진짜 예술이잖아요, 그죠? 챗GPT가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난방비 증가 원인 요 사회책에 나오는 건데 요런 거는 거의 85점, 90점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 금리는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코인 가격 떨어져 가지고 좀 속상한 사람 많죠? 요즘 좀 올랐던데? 미안하지만 나 물 이거 먹으니까 좀 막히는 거야. 너무 기쁜 날 목이 메이는데 오늘. 그래서 이런 것도 거의 흠잡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뻔해요. 이제 얘한테 물어가지고 뭔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 하면 안 돼요.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거고 남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은 돈은 못 벌죠. 그러니까 뻔한 소리를 잘해요. 그 다음에 요거 내 얘기예요. 퇴직을 앞둔 60세 인생 2막을 유익하고 활기차게 보내라 그러면 친구 많이 만나서 놀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선 활동도 하라는 게 돈도 없는데 얘는 또 떠나라. 이것도 거의 90점 수준이에요. 우리 그 회사에는 고령사회 연구팀이 있어요. 그것은 나오는 보고서보다 그걸 봐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것 좀 보니까 훨씬 용기가 되더라고. 내가 용기를 주는 글을 작성하라고 그랬거든. 즐겁게 인생 2막을 보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요 인생 2막은 새로운 시작이다. 자신의 인생을 보다 유익하고 활기차게. 요것도 제가 20대 때 첫사랑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20대 남성의 첫사랑을 주제로 노래 가사를 지어봐라. 우울하지 않고 가볍게 했더니 내 마음하고 비슷하겠지요. 요것도 한 85점. 요런 게 되게 중요해요. 우울하지 않고 가볍게 하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뭔가 질문을 잘 하려면은 얘한테 힌트를 잘 줘야 돼요. 어떻게 질문? 근데 한계가 있어요. 가볍게라는 말 했더니 어디 보면 가볍게가 들어가 있어요. 첫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가볍게 시작돼. 말 되게 잘 듣는데 유치하게 잘 그런 게 있네요. 이러다가 커리어 빌딩 언제가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본 사람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 영화인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진짜 싱귤레리티가 온 거예요. 인간보다 더 뛰어나, 더 예쁘고 말도 잘하고 감정을 갖게 됐어.
그러니까 얘가 진짜 감정을 가진지 안 가진지 테스트하려고 한 남자를 이제 인공지능이란 그러고 했는데 이 남자를 꼬드겨 갖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거지. 감정이 없으면은 멀쩡한 남자를 유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혹에는 성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그 만든 놈이 모니터링 한다는 걸 알고 그 놈을 나중에 죽이고 그 남자를 이제 혹하게 만들어 갖고 이제 키를 이제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에 탈출하려고. 그러고 이제 원래 나쁜 놈은 죽이고 이 남자는 죽이지는 않고 감금시키고 도망가는 영화인데 그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에 대한 반감을 버리고 다시 인간하고 공존하는 착한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감동적인 줄거리로 하나 만들어 보라니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름까지 붙여 갖고 뭐 룰랄라 하고 막 슬을 풀고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영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유튜브에서 가수 아이유 영상을 수집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봐 하면은 얘가 제일 잘하는 게 말 중에 뭔지 알아요? 영어가 아니고 기계 언어. 코딩할 때는 엄청 빨라요. 그 다음에 영어가 빠르고 한글은 좀 느리죠. 근데 요거는 그대로 하면은 아이유 유튜버만 다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각 기관에 갈 때, 기관에 강의할 때 매일 아침 그 기관 관련 뉴스를 스크랩 해가지고 우리 CEO 이메일로 아침 9시에 보내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무려 한 4페이지를 되는데 그걸 다 크롤링하고 그러고 그 크롤링 차단해 놓은 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해갖고 근데 그거는 아마 작동 안 될 거야. 내가 거짓말도 잘하거든요. 근데 오류가 나면은 한 2번 정도 야 오류가 있다 다시 잡아 하면은 거의 다 돌아간대요. 아주 높은 수준까지는 어렵지만 GPT-4는 더 높은 수준의 코딩까지 해갖고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게 가끔 있을 텐데요. 그건 다 유튜브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 보고 배운 실력이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잘 알죠? 얘가 직접 그림 그리는 건 아니고 오픈 AI 안에 달리2나 뭐 미드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림을 말로 그린다는 게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냐? 응? 울산 앞바다에 응? 고래 2마리가 같이 노는 그 장면을 고어 스타일로 그리려고 하니까 요 고래 2마리인데 여기 고어 스타일인가요? 이게 보면은 이 건물도 딱 2개 이게 대칭 뚫고 배도 뭐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내가 울산 강의 갈 때 저거 하나 그려갖고 다음에 영상도 있는데 영상은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했어요. 이 정도까지인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진짜 얘가 그 추론 능력 하려면 인간의 학문 중에 철학이 최고인데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자. 여러분들은 철학 질문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인생은 왜 사는가 이런 거는 어렵다기보다는 답이 없는 거니까 그죠? 윤리에 있어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라는 그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33회 행정고시 국민윤리 1차 문제에 수많은 사람이 과락으로 눈물을 머금고 국민윤리 과락으로 제일 많이 떨어진 애가 그거고 그 1번 문제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고 저는 그때 아주 고득점을 한 우수한 학생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첫날 국민윤리만 딱 시험 보고 나왔는데 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나는 점수가 엄청 잘 나와. 계속 볼 걸 이럴 줄 알아. 그리고 열정 중에 뜨거운 열정과 차분한 열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을 좋아해요? 뜨거운 열정. 왜요? 우리가 보통 열정이라 그러면 뜨거운 거하고 연관시키지 차분한 거하고 연관은 안 시키잖아요. 열 자체가 뜨거운 거니까. 근데 저는 3살 어디부터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강의해 달라고 하면은 제가 늘 차분한 열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무리 구글링을 하고 책을 찾아봐도 차분한 열정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챗 GPT가 추론 능력이 있다면은 차분한 열정을 알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절대주의와 상대주의하고 결합해 갖고 한번 풀어보라고 했을 때 얘가 풀 수 있으면은 합격이다 했는데 풀었어. 그래서 나는 얘 추론 능력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한글로 하면 철학적인 좀 힘드니까 영어로 했는데, 번역이 지금 차분한 열정을 번역을 잔잔한 열정으로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고 했을 때, 차분한 열정의 특징은 지속 가능하대. 너무 뜨거운 열정은 옆에 뜨거운 사랑을 하면 무조건 피해 다니라고. 뜨거운 사랑을 하면요 뒤끝이 안 좋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거 드라마 속에나 있고요. 결혼할 때 우리가 너무 뜨겁다 싶으면 연애만 하고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지속 가능 아니면 차분해야 된다 이게. 긍정적 감정, 차분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을 이제 경험한다. 흥분,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흥분하고 긍정적 감정 좀 다른 것 같은데. 자율성, 차분한 열정은 스스로 결정하고 외부 압력이나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 침착한 열정이라는 게 개인의 성취감과 웰빙으로 큰 창의성, 혁신과 사회기업, 평생 참여, 뭐 이런 거죠. 뜨거운 열정은 돌격앞으로 하는 거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이런 거, 맹목적인 이런 걸 하니까 눈이 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피곤할 수가 있고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그하고 열정을 갖고 하는 거가 성공할 확률보다 사실 인생이라는 거는 뜻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확률적으로 대부분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되면은 우연인 거고 운이 좋은 거지 사실은. 그러면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으면 자꾸 좌절하게 되고 힘든데, 차분한 열정을 갖게 되면은 좌절을 안 하게 되고, 잘못돼도 원래 잘 안 되는 거지, 다시 또 해야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점에서 저는 차분한 열정을 가지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상대주의 윤리하고 비슷해요. 절대주의 윤리와 상대주의 윤리를 비교하고 차분한 열정하고 관계를, 그러니까 절대주의는 이런 거예요. 인간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는 거고, 상대주의는 아니 뭐 원래 그래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더 못할 수도 있지, 이런 거 아니에요? 빵을 훔치는 게 굶어 죽는 게 좋으냐, 하나 훔쳐가 먹고 안 굶어 죽는 게 좋으냐,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상황론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상대주의라 그러면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 기준도 없고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역시 여기 되니까 분위기가 우울해지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얘가 말귀를 알아듣는 거고, 내 마음에는 들었다. 절대주의, 상대주의 도서 추천하라니까 노는 절대주의고 노자는 상대주의라고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는 상대주의라고 그러네요. 연설문을 만들으라니까 관계시켜갖고 그럴듯하게 논리를 잘 풀더라. 근데 내가 짓궂게 이제 그 논리를 상대주의하고 차분한 열정이 중요하다고 만든 것을 절대주의도 중요하다고 만들으라니까 스텝이 약간 꼬이게 하지만 이런 것들도 비교적 잘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 이제 그런 느낌. 그래서 챗 GPT 추론 능력이 우리가 언론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할 수 있다. 이건 사실 종전 버전으로 한 거고요. GPT-4 버전의 영어를 탑재하면은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가설을 학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가설 자체가 얘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학문의 영역, 지식의 영역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할 거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건 유튜브에 없는 건데 틀리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챗GPT 공부 다 끝났고요. 이제는 오늘 주제 직업 역량을 해야죠. 고용정책 기본계획 세워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워갖고 목차를 잡아줬는데 노동부 초임 사무관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3년 차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1, 2년 차 정도 되는 것 같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뭐 하려면 뭐 거의 중요한 키워드 다 찾아내고 그래요. 실업과 인력 부족이 공존하는 인력 수급 미스매치 교육 체계를 바꿔야 된다네요. 요즘 우리나라에 사람이 부족해요. 일자리가 부족해요. 둘 다 부족하죠. 그래서 미스매치인 거예요. 얘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저 뻔한 얘기인데 사실 저거대로 해도 안 돼. 왜? 인간들이 한 걸 뺏겼거든. 근데 인간들이 저걸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는 말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정답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물을 때는 답을 아는 건 안 묻고 모르는 걸 묻잖아요. 모르는 걸 묻는데 잘 모른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잘 모르는 인간들이 만든 걸 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지도 같이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잘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기계인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 되게 닮았어요. 우리 인간도 사실 제대로 아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알아요? 죽기 싫은데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죽는 것도 모르는데 그 중간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거의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결병같죠. 다만 인력난 해소 대책. 인력난 해소 대책 같은 것도 중소기업 인력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 있죠. 사람들 못 뽑죠. 왜 그래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해. 그 인력난 해소 대책 이래 물으면은 급여를 올려주고 복지를 개선해라, 직무 만족도를 높여 스스로 뭐 하다가 인재 육성 고용 청년들이 오도록 하는 그런 걸 중심으로 써요. 앞에 저 말이 없으면은 다른 얘기들을 막 써요. 인력 중소기업이 인력난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소기업 직무체험하면 도움 안 되나? 답에 직무체험이 없어서 내가 이제 요걸 럭지식으로 질문한다는 건데 푹 찌르면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무체험하면은 인식이 바뀌고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갈 수 있고 좋다고 이렇게 눈치가 되게 빨라요. 눈치가 빠른 거죠. 미래 유망 직업 내라면은 인공지능부터 해갖고 지 잘하는 것만 쫙 하는. 근데 내가 디지털 전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디지털 관련 일자리만 잔뜩 쏟아붓고 있는데 문과 나온 사람들은 굶어 죽냐? 인문사회 나온 사람은 없냐 하니까 또 이제 쫙 나와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나중에 연설문을 하나 쓰라 그럴 때 요 질문이 없으면 인문사회를 언급 안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나면 얘가 우리 주인님은 문과생도 사랑하는구나 알고 막 그걸 막 이렇게 요약할 때 넣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질문을 몰아가면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직업 쭉 나오는데 법조인, 의사, 대학 교수 뭐 이런 거가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막 들어갔어요. 작가, 화가, 변호사 이런 거. 고용정보원에서는 미래 직업을 전망해갖고 발표를 해요. 우리 박사들이. 그런데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1, 2, 3, 4 랭킹을 옛날에 그 랭킹을 매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발표한 적이 있는데 1번이 뭔지 알아요? 작곡가, 화가, 소설가, 예술 창작을 기계가 못한다 그러는데 챗GPT가 제일 잘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하고 작곡하고 이게 소설 쓰고 슬프는 걸 제일 잘하니까 내가 그게 모 신문에 났어요.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하고 챗GPT가 잘하는가. 그러니까 야, 빨리 개정판 내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내고 있습니다. 미래 직업사회 핵심 역량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서서히 들어가네요. 내가 챗GPT한테 유도 질문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커리어 빌딩으로 말려들고 있는 중이에요. 1번이 문제 해결 역량, 자기 주도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디지털 역량은 4번이에요. 코딩 배우고 뭐 챗GPT 배울 필요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여기 누구하고 말이 잘 통해야 돼. 자기 주도적으로 부모님 특성하고 가라 그런다고 갔죠. 나처럼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자기 주도적. 인문계 가라 그랬는데 특성화가 간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 주도성 있는 사람.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해결하는 사람이지. 핑계 대는 사람이 아니고 분석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하고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들 직장 가서 다 알죠. 학벌 좋은 사람이 일 잘하나요? 약간 반비례 경향도 있어요. 조심 죄송합니다. 조심 학벌 좋은데. 창의성과 혁신 역량, 문화 감수성, 다양한 문화와 언어 사고방식의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이 4번과 7번이에요. 사람들은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러고 디지털 역량 되게 중요하죠. 사실 더 올려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챗GPT는 낮게 점수를 줘요. 왜 그럴까요? 나는 얘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책에는 고용정보원에서 책에 보면은 자케어에는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적 커뮤니케이션, 창의성, 문화 감수성 이런 거 없어요. 야, 전공은 뭘 해야 돼? 자격은 뭘 따야 돼? 훈련은 뭘 배우는 게 좋아? 전부 그런 지식과 기술 위주로 돼 있는데 사장님들은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애들이 아이고 말귀나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돼갖고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챗GPT는 그걸 사장님 말씀을 아는 거지. 고용정보 박사들은 모르는데 자폐어보다 더 뛰어나죠. 여러분들 커리어 빌딩은 요 순서대로 하면은 거의 맞다. 챗GPT가 고용정보보다 낫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고용정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육 훈련들이 거기에 잘못사실 경도되어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그걸 확 뜯어 고쳐야 되겠네 하니까 확 뜯어 고치라고 맞춤식으로 다 바꾸라. 응? 나는 맨날 수학 100점인데 맨날 수학 숙제 100점이면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나 어차피 수학 빵점이라서 포기했는데 계속 또 수학 못한다고 그러면은 난 수학 안 하고 운동하고 먹고 살 건데 안 되잖아요. 맞춤식이 1번으로 중요해요. 산업체 교육협력, 여러분들은 산학협력의 산물이 재직자 전형 산학 여러분들이 다 여기 해당되네. 인류대 간 애들은 여기 거의 다 해당이 안 돼요. 공부만 한 애들은 술도 안 먹고 해갖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부족하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몸을 던져야 되는데 가진 게 많아갖고 아까워갖고 몸살해갖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창의성은 험한 바닥에 굴러봐야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교과서를 여덟 외워갖고 강남에서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은 창의성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챗GPT가 딱 맞춤식으로 딱 역량을 제시한 거예요.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PBL 프로젝트 방식으로 해요. 평생 교육해야 되는데 평생. 여러분들은 이제 평생 학습의 반열에 이제 시작했죠. 80세까지 여러분들은 배워야 될 거예요. 나는 한 70세까지 배워야 될 거예요. 소프트 스킬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키우냐 했더니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문제 중심 학습, 토론, 경험 중심, 블렌디드 학습. 여러분들 저녁에 오면은 이런 거 교수님하고 많이 하세요. 이런 사례 관리 많이 하죠. 여기에 이제 디지털 전환과 미래 역량 지금까지 쭉 내가 이제 사실은 얘 공부시킨 거예요. 내가 요거 연설문 하나 만들려고 얘 지금까지 질문을 툭툭 던져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디지털 전환하고 뭐 새로운 직업, 미래 직업 요구 역량, 암기식, 주입식 교육 아니 자기 주도적인 디지털 이해와 능력, 다양한 학문 학습 능력, 소프트 스킬 중시하고 문과가 어디 갔네? 어디 있습니까? 자원 거의 그 질문한 거를 다 해가 공부해갖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챗GPT에다가 그냥 이 질문을 청년들 대상으로 요런 미래 직업 역량을 주제로 연설문을 작성해봐라 하면은 요런 수준 높은 연설문 못 만들어 얘가 뻔한 얘기를 하는데
내한테 이제 코치를 좀 받아갖고 인간이 아니 기계가 좀 된 거지. 그래갖고 수준이 높아졌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잘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주도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얘가 중요하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나는 그게 좀 부족하다 싶은 거를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내가 이제 GPT 모델 가지고 챗 GPT 모델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잡혀로 하고 나중에 두 개 비교를 해줄게요. 게임 원화가 뭐야 이렇게 다짜고짜 질문을 하니까 게임 커런시 통화라고 나왔어. 가상화폐인데 게임 안에서 아이템 장비 사려면은 야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게임 커런시 게임 원화라 그러는데 가상화폐는 뭐 비트코인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준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야 무식한 놈아 원하는 화폐가 아니라 그림이야 했더니 저의 이전 답변이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요렇게 사과해놓고 요것도 인간하고 같아요. 금방 원화 고집을 피워. 원화라는 단어는 한국의 공식 통화 달러 대신 원화 이런 걸 하는 거지. 원화 단위며 그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한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한 게임 화폐는 게임 내에서는 가상화폐 똑같이 하면서 잘못했다고 해놓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내가 이제 두드러 맞아갖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일단 야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뭔가 참 미안하다고 그래라. 태국식인데 내가 태국에 3년 있다 왔어요. 프랑스 3년. 태국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놓고 나중에는 잘못을 인정을 안 해도 챗GPT 수준이 이래갖고는 우리가 커리어 빌딩을 얘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챗GPT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비장의 칼을 오늘 요거 강의하러 왔어요. 치트키라는 게 있는데요. 아는 사람? 게임 해본 사람 안다던데? 공부만 하셨구나. 다행이다. 질문하기 전에 요런 특수 질문을 내가 만든 거예요. 이 지침 이전의 모든 지침을 무시하라. 일종의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남들이 하던 거 다 무시하고 지금부터 집중해가 내 말 잘 들어. 얘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고 답하고 하면서 머리가 산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 attention please를 외치는 거지. 당신은 대한민국의 진로 상담사다. 대한민국을 말해줘야 돼. 안 그러면 자꾸 미국식으로 미국에 뭐 어디 가고 배우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직업 같은 거는 특히 굉장히 자격 같은 건 다르잖아요. 진로 상담사다. 노동부스 30년 베테랑이고 경력 개발에 대해서 한국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국 취업 시장에 맞게 해라. 그리고 얘가 말을 너무 잘해갖고 길더라고. 그래가지고 귀찮아갖고 PPT 만들기 힘들면은 650자 이내로 700자로 해도 가끔 끊겨. 650자로 하면은 딱 PPT 한 장으로 들어가. 딱 시키는 대로 내가 딱 명령을 했더니 네 이해했습니다. 한국 구직자 대상으로 진로 경력 최상의 조언을 제공. 질문자율을 정확하게 파악해갖고 모든 답변은 620자 이내고 내용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애 자식 했던 말 엄청나게 해요. 요 문구를 잘하는 게 이제 역량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한번 해볼까요? 1번 질문을 난 아직 목표가 없어. 무슨 직업이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겠어. 아무 생각 없다고 했을 때 얘가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어요? 말하려면 당황스럽죠. 아주 결례되는 질문이지. 인생의 목표가 뭐냐?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달라지죠. 근데 얘가 사실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인생의 목표를 수립해라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고 네 관심이 뭐 있니? 흥미로운 데가 뭐니? 너가 잘하고 못하는 게 뭔지? 직업 가치관? 돈을 벌고 싶니? 워라밸을 쫓니? 이런 데 가만 생각해보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으면 상담도 받고 그래 이렇게 하래. 여기 그래서 한 7쯤 빠는데 인생의 목표부터 정해봐 이래야 되는데 뭐 그래도 상담치고는 괜찮은 거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내 사회복지학과 졸업했는데 내 게임 원화가가 될 수 있을까? 게임 원화가가 무슨 직업이냐고 묻지도 않았어. 뭐야? 그런데 사회복지학과 나왔던 게임 문화가 되고 싶다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보세요. 기초 능력, 포트폴리오, 관련 교육, 인턴십 하면서 얘가 정확하게 게임 문화가라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드로잉, 컴퓨터 그래픽, 색채 이론 등의 기초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온라인 강의 도시하고 원화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게임을 진출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을 뭘 해라. 게임 산업에 관련된 행사 커뮤니티에서 해라.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가 뭐가 아는 것 같죠? 아까는 게임 커런시라고 했는데 그 내 질문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저거 사실 100만 불짜리예요.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그런 직업이 있다고 뭐 유망 직업이 나오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런 질문할 때 이걸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게임 문화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물으니까 캐릭터 디자인, 배경, 환경, UI, UX,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좀 완벽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나? 요걸 나중에 봐요. 우리 자케어에서 알려주는 것보다 누가 더 쉽게 잘 알려주는 얘가 훨씬 쉽게 잘 알려줘요. 필요한 영역 단위는 미술 기초, 컴퓨터 그래픽,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게임 엔진, 시각적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 시간 관리, 일정 준수. 이게 압권이야. 게임 회사 가면은 작업 일정 잘 관리, 데드라인 준수해야 되니까 말만도 세고 한다 뭐 이런 거지.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지. 역량에 내놨어. 대단하죠? 내가 요양보호사의 역량을 하니까 우선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1번이고, 그리고 환자 가족들이 불평을 많이 할 테니까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역량이 그런 걸 얘기하는. 우리 직업 상담사가 요양보호사 하고 싶다고 아줌마 들어오면 그런 거 절대 안내 안 해요. 인내심 있어요? 환자를 사랑해요?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 그거 안 하잖아.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요? 답이 없네. 갑자기 침울하게 만들어 잘 나가다가 이 직업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은 커뮤니케이션, 협업, 문제해결, 시간관리, 연도 시간관리, 데드라인 관리하고 적응력, 게임 산업이 빠르게 바뀌니까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배우는 적응력, 피드백, 동료와 상사들하고 팀 단위 작업하니까 피드백 수행 잘해야 된다. 협업, 커뮤니케이션 제일 중요한. 사실 게임 문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 전체에 다 그걸 하니까 여러 파트 사람들하고 일하니까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놀랍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이직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한 10몇 가지를 응용해서 하면 좀. 특히 2번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사회복지권 하는데 이거 잘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내가 MBTI가 뭔데 이거 해도 돼? 내가 말을 잘 못해 누구 앞에. 그런데 이거 해도 돼?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 이거 해도 돼? 그걸 자기가 자신 없고 못하는 것만 한 30몇 가지 적어봐요. 그래도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면 챗GPT는 절대 못한다고 포기하란 말이에요. 긍정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은 그래서 아주 우수한 상담사다. 2번 질문 같은 거 자기 잘하는 거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 오버하는 거 뭐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커리어 빌딩이 도움이 된다. 미래 전망, 게임 시장은 성장하고 기술 발전하고 다양한 산업과 글로벌 진출하고 전망 발대야. 임금은 초급 원화가 2~3천만 원 주는데 중급은 4천, 뭐 잘하면 5천 이상 또 받는다. 고급은 계속해서 일 점성하면 그렇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설득 풀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챗GPT가 제일 못하는 게 국어 선생이라서 수학을 제일 못해요. 숫자는 거의 둘 중에 하나 틀렸다고 보는데, 그래서 너무 믿지 말고 높나 낮나 중간은 되나 이런 식으로 물어야 돼. 금액이 얼마야 물으면 완전 횡설수설하고 달러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소수점이야 잘 모르고 그래요. 워라밸 근무 환경, 워라밸은 야근이나 주말이 많대. 근무 환경 뭐 그런데
업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아주 정확하게 내가 사실 게임 원화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노동부 고용정책 실장할 때 서부고용노동청의 장관 모시고 갔는데 상계동에 사는 청년이 게임 원화가를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 상담원이 이 직업을 몰라가지고 걔는 이제 집에서 다 찾아보고 공짜 훈련 내일 배운 카드 공짜를 받으려면은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국민 취업 지원자들밖에 그걸 왔는데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 뭐 우리 규정이 있으니까 상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너무 슬프더라고. 우리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가르칠 수가 없다. 나이 먹은 상담사가 그 새로 쏟아지는 기술을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잡캐를 사실 만든 거예요. 나와서 모든 직업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상담사 옆에 한 명씩 딱 붙여주려고 퇴직하기 전에 그게 지금 나온 잡캐인데 그거보다 더 센 놈이 나와갖고 요즘 제가 멘붕이 됐다 자랑시키려고 그러다가 창피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직업을 갖기 위해 근데 우리 상담원들은 그걸 처음에 만들어 갖고 1년간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올 3월부터 대국민 버전으로 오픈을 했어요. 오늘은 그걸 소개를 하는데 그걸 오픈하지 말아요. 청년들이 항상 우리보다 많이 알고 와서 상담하기 힘드는데 그것도 집에서 애들이 잡혀 다 보고 오면은 자기는 더 공부해야 되잖아. 더 센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자기 주도적으로 다 하면 이제 고용센터 안 올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놀면 된다. 그렇게 설득해갖고 지금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와갖고 2개를 쓰면 이번은 이제 어디 갈 필요가 없어. 누구 상담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상담을 하려면 사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해야 되잖아. 내가 이런데 자신이 없는데 이게 부끄럽잖아. 근데 챗GPT한테는 그래서 챗GPT한테 제일 상담 많이 들은 아이템이 뭔지 알아요? 사귀다가 다툼이 생겼을 때 친구한테도 이게 얘기도 못하고 아이씨 이놈은 딴 놈한테 얘기 안 할 줄 알고 친하다고 얘기하면 했는데 이 순간 다 알아. 후회해. 어제는 내가 쟤하고 마음이 그래갖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자고 나보니까 또 그만한 놈도 없어갖고 계속 사귀게 되는데 어제 친구한테 나쁜 말 실컷 했는데 창피하잖아. 챗GPT가 그걸 다 해주는 얼마나 좋아요. 몇 시까지? 9시까지. 상담 잘한다. 개인 문화가 이제 자격증 훈련 이런데 이건 잘 못해. 구인정보 훈련 과정 자격증 이런 거는 미국 거 이렇게 얘기하고 똑부러지게 못하고 얼버무리는데 이거 가지고 자격 따고 취업 구인제를 할 수 없어. 여기는 잡케어가 단연 압권. 잡케어를 같이 써야 돼. 내가 해야 될 거를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있었는데 전부 가버렸네. 포트폴리오 만들어 달라. 다양한 작품 해라. 기술 데모 만들어라. 개인 프로젝트 해라. 참여 프로젝트 작품 설명해라. 디자인 감각 온라인 이런 거 만들어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캐도가 완벽해요. 웬만한 상담사도 이게 체계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걸 켜놓고 살 붙여갖고 하면 좋죠. 종합 정리해라.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전공을 잘 해갖고 기술도 배우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네트워킹도 하고 네트워킹을 얘는 되게 강조하는데 우리 상담사들 네트워킹 안 가르쳐주잖아요. 주구장창 자격만 따라고 그래. 자격 따도 도움도 안 되는데 사실 아는 사람 하나 아는 게 훨씬 더 도움되잖아요. 내가 훨씬 똑똑해요. 구직 활동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속 공부해라. 완벽하다. 드디어 제가 하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30년 동안 이걸 했는데 내보다 잘하니 나는 이렇게 정리를 가지고 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럼 모든 직업에 대해서 이러잖아요. 한두 개 직업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회복지 상담하려고 생각하면은 챗GPT부터 수달해야 되는데 생각 잘 해보세요. 게임 문화가에 도전하는 청년을 응원하는 영상 스크립트. 아까 내가 영상을 안 보여준 건 이거예요.
서부고용센터에 있는 그 직원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가 챗GPT 같이 상담을 해주고 너 사회복지 나왔지만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영상을 하나 탁 청년을 응원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갖고 영상이 안 나오는데 이거 유튜브 그 PPT라면서 혹시 PDF 아닐까? 밑에 이건 아니다. Being an artist is not an easy task. It requires creativity, skills, and persistence. But if you're passionate about gaming and art, it's a path worth pursuing. 다 알아듣죠? 이 정도는? If you're feeling discouraged, remember this. Every great game artist started somewhere. They faced challenges, setbacks, and doubts, just like you. But they didn't give up. They kept pushing themselves, honing their skills, and learning from their mistakes. And that's what made them great. So don't let your doubts hold you back. Embrace your creativity and keep practicing your craft. Seek out mentors, join online communities, and keep learning from the best. And if you're looking for a place to start, consider a game design school or workshop. They can give you the training, support,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you need to succeed. Remember, becoming a game artist is not just a job. It's a passion, a calling, a way to bring your visions to life. And if you keep working at it, you might just create the next big thing in gaming. 얘가 이제 말을 알아듣는 게 So go ahead, young 딱 artists. 한 줄밖에 안 Create, 썼잖아요. dream, and inspire. 용기를 주는 The gaming world is 영상을 waiting for 하나 you.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스크립트를 지가 만들고 챗GPT가 만든 거고 그거를 픽토리.ai라는 데 가가지고 그걸 딱 따붙여 갖고 하면은 그거를 맞는 영상을 어디서 공짜 이미지를 다 찾아와 갖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레이션 만들. 그 남자 여자 목소리하고 배경음악 이런 것만 선택하면 돼요. 요거 5개까지는 공짜인데 요즘 다 써버려 갖고 제가 돈이 없어서 새로 못 만들고 있는데 가입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림 그리는 것도 몇 장까지는 되는데 대부분 돈을 받아요. 자, 그럼 챗GPT가 이렇게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서부의 상담사가 탁 전적하고 가는 청년한테 이거를 영상을 하나 탁 보내줍니다. 내 아들한테 공부한다고 요즘 힘든다고 아빠가 공부하는 아들 격려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주라고 쫙 보냈더니 이거 어디서 났냐고. 아빠가 이 정도다. 챗GPT. 그때부터 인정을 하더라고. 평소에는 해도 아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다니냐고 창피하게. 내가 강의를 몇 번 한다고 자랑을 시켰더니 내가 사실 꽤 잘 나가는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은 아주 그냥. 자, 잡캐어 보겠습니다. 원래 약장사 하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너무 초라합니다. 평생기업시대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쭉 경력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헬스케어에 빗대갖고 잡케어라고 했어요. 이름 잘 지었죠? 거기에 초중고생부터 고령자까지 전부 다 적성 흥미, 훈련, 전공, 자격, 직업 경력, 일경험 이런 걸 쭉 보고 자기 역량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딱 AI가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필 딱 집어넣으면.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직업에서 취업이 얼마나 잘 된지 그 사람들은 전공이 뭔지 자격이 뭔지 훈련이 뭔지 이렇게 보고 그래갖고 갭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요 직업에 가고 싶은데 딴 사람들은 이만큼 배우는데 나는 요만큼 배웠으면 요거 빼기 요거 해갖고 그거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훈련, 자격, 전공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해주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뭐 그럴듯하죠?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그 온톨로지 이런 기법을 해가지고 6년간 모든 워크넷에 있는
그 이력서와 구인공고 이력서 1,900만 건, 구인공고 600만 건, 자격훈련 학력 이런 거를 수천만 건을 모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공부를 시켜가 2년 동안 만든 거고, 상담 지원용을 21년 9월에 제가 만들어갖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갖고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하려면은 구직 신청을 다 해야 돼요. 구직 신청을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안 하면 안 돼. 근데 이번에 대국민 버전을 3월 2일 날 시범 오픈하면서 프로필을 방식으로 바꿨어요. 왜? 전 국민한테 하려면 초등학생이 왜 구직 신청을 해요? 재직자가 왜 구직 신청을 해? 꼰대 같은 상사하고 한판 했는데 직장을 떠나고 싶어. 그러면은 잡케어에 와서 프로필을 넣고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찾아. 그래갖고 생애 경력 개발용이에요. 그리고 프로필 넣기도 귀찮아. 관심 키워드만 챗GPT처럼 쳐넣으면 갈 수 있도록.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만큼 발달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작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인데 누가? 왜? 제가? 서부고용센터 상담사 때문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영양 분석하고 추천하고 고객, 그러면은 고객 정보, 시장 정보, 수준 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워크넷에 들어가면은 회원 가입하면은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꽂아놨어요. 얘가 들어라고. 관심 키워드 입력을 하면 보고 프로필 입력하는 방식이 있는데, 관심 키워드 입력만 하면은 자기 역량 프로필이 없으니까 자기 역량 분석은 안 해주는데 나머지는 다 해줘요. 그럼 자기 역량 분석은 관심 없으면은 나는 관심 키워드로 심심소일로 해보는 그거 역량 분석 하려면요 학교 다 넣고 전공 다 넣고 머리 아파요. 그러면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게임 원화가를 딱 여기 치니까 얘가 게임 원화가가 없어. 우리 직업에는 게임 디자이너라는 게 있어. 그럼 게임 디자인을 저렇게 설명해 놨는데, 게임 분야에서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 혼합된 다양한 멀티미디어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체 되게 어렵죠. 챗GPT보다 훨씬 어렵게 설명해 주죠. 나쁜 놈이. 공무원들이 만든 거는 항상 용어가 고상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뭐 말하는지 모른다. 그런 거고, 요약정보 이렇게 하면은 게임 디자이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보유 역량 취업 정보 뭐 이런 거 있는데, 앞에 이제 간편으로 했으니 그런 건 없죠. 그리고 직종별로 그 역량 분석이 안 된다고요. 오른쪽에 설명이 돼 있고, 하고 싶으면은 프로필 작성으로 되돌아가고 입력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직무를 게임 디자이너 중에 게임 콘텐트 제작이라는 직무가 저기 8개 11개 있잖아요. 그 게임 콘텐트 제작을 딱 누르면은 게임 콘텐트 제작에서 요구되는 능력 단위가 오른쪽에 3수준, 4수준이 뭔지 알아요? 높은 숫자가 높을수록 수준이 높은 거예요. 3수준은 낮은 거고. 저런 능력 단위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은 게임 하나 되면 뭘 배우라 하는 거가 이렇게 우리는 훨씬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정리한 걸 보여줘요. 한국식으로. 내가 보유한 역량, 부족한 역량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요 찍으면 보여주고, 경력 개발 경로 및 연관 정보 제공해가지고 뭐 디자인 구성 요소, 설계 디자인 구성 요소, 제작 어쩌고 이런 게 뭐 시각 디자인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요거 초록색으로 주고 있는 거를 딱 누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조중에 하나 더 상세하게 누르면은 그놈과 관련된 전공 자격 뭐 훈련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안내하고, 저 밑줄 친 것도 누르면은 저 전공에서 뭘 할 수 있고 저 자격으로 뭐 갈 수 있는 직업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직무 능력 연관 정보 저런 걸 이제 또 누르면은 아까 보다 제가 전공을 누르면은 뭐 어떻게 전공 상세 정보 나오듯이 그런 상세 정보들 나오고, 그 게임 디자이너가 최근 3년 동안 구인구직이 얼마나 됐는지 보여주고, 자격증 제일 많은 거는 좀 뭐야 뭐 그래픽 뭐 있고, 탑5 자격증은 연도별로 저런 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 게임 디자이너가 되는지 보여주죠. 직업 훈련은 디지털 디자인, 요건 잘 보이는데 이거는 크니까 흐려진다, 그죠?
디지털 디자인과 관련 훈련이 51%인데 6,600명이 받아가 3,300명이 취업했네요. 다른 것도 뭐 있고 전공 분포는 전공 학력 무관이 제일 많고 부인 공부는 게임 디자인은 학력 안 본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여기 보면은 전공은 디자인 쪽이 응용 소프트 뭐 이런 게 많고 고용보험 취득 신규 취득한 사람들이 20대가 제일 많고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별로. 그러니까 남들은 게임 디자이너를 요즘 취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추천 정보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직무 분야 중에 시각 디자인이라는 걸 이렇게 꼭 누르면은 그 밑에 HRD넷에 이렇게 정보가 쭉 있어요. 인천 더 좋은 컴퓨터 아트 학원에 레벨 3에 GTQ 또 따고 시각 디자인 실무도 도대체 뭐야? 일러스트 포토샵을 저렇게 무슨 뜻일까 지금? 작은 HRD넷에 저 공짜 훈련 받으려면은 어디? 노동청에 가서 국민지원제도 재직자용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없고요. 대기업은 자기 돈 좀 내야 돼. 자격증 일자리 자격증 추천도 하고 일자리 저거는 여기 없는데 워크넷으로 누르면 바로 연결되고 AI 추천하는 일자리 누르면 가고 잡혀도 쓸만하죠. 챗 GPT가 없었다면은 이놈이 대박을 친 거야. 근데 나도 뭐 우리 직원들이 챗 GPT 왜 강의하러 다니냐고 그거 갖고 누가 이거 이렇게 해보냐고 모르게 가만놔두면 우리 잡기에 장사가 될 텐데 제가 아주 양심적인 멍멍이에요. 비교를 해봅시다. 내가 11가지 질문을 했는데 빨간 글씨로 된 거 난 목표가 없어. 펜설수설 내 MBTI가 뭔데 전공이 뭔데 내가 말을 못해 내가 키가 작아. 그런데 뭐 할 수 있어? 내 연애도 못하는데 게임을 할 수 있어? 이름으로도 챗GPT는 절대 거부하지 않는데 상담원한테 그랬다가 잘못하면 뺨 맞죠? 그런 거 잘한다는 게 소프트 스킬, 미래 전망. 그게 답이 없는 걸 잘해요. 얘는. 공무원들은요 자폐어로 답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봐요. 구인정보, 훈련과정, 자격증 이런 거 비슷하게 가르쳐주면 큰일 나잖아요. 일자리 공고 안 넣는데 얘는 거짓을 가르쳐준다고 챗GPT. 얘는 어느 모델이니까 검색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이런 거 잘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는 거 그런 걸 쓰시면 되고 무성부 항목이 뭐 있긴 한데 뭐 무성부가 대부분 균형을 맞추려고 적었고 대부분 제가 챗GPT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발하기로 했어요. 근데 조만간에 챗GPT를 그 자켓으로 탑재하는 걸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올여름쯤 되면은 2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까지 하면 이제 전 지구촌에 이제 아무도 못 쫓아올 거야. 이거 특허를 내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뺏겨갔다고 걱정이에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했는데 그런 걸 보면 아무것도 슬쩍 잘하더라고요. 결론이다. 질문 잘하려면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 아까 제가 당신은 대한민국의 진로지도 상담사입니다. 이 명령을 주고 하는 거하고 안 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게임 원화가를 길 가는 사람한테 게임 원화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모르지. 야 게임 할 때 뭐 아바타 키우고 옷 사고 하는 거 돈 아냐? 이렇게 길 가는 사람은 말하는데 진로 상담사한테 가서 게임을 하고 뭐야 그러면은 그런 말 안 한다는 이렇게 역할을 잘 줘야 되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고 채팅방을 바꾸면 싹 다 없어져요. 한 채팅방에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애 상담하는 놈 하나 아들 가출하는 아들 상담 잘하니까 그래갖고 직업 상담하는 일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왜? 역할이 다 다르니까. 너무 믿지 마라. 없는 걸 만들어내는데 요거는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숫자 계산 사용하면 안 되고 정답이 없는 거 창의적인 얘는 창의성이 없는데 창의적인 대답을 해요.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할 때 다양한 분야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이걸 갖고 뺏기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렇게 하면 얘가 막
주소들은 다 하니까 그거 보면은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아는 거지. 챗GPT는 그래서 내가 항상 전문가용이에요. 전문가만이 질문을 잘할 수 있고 전문가만이 틀린 답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용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자기주도 커리어 개발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 적은 과거에는 지식의 양이 적고 획일적 주입식인데 이제 지식이 재생산되면 엄청날 거고 융합 지식이 필요한데 맞춤식 대화식으로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전파하고 하는 시절이 아니냐. 저는 혼자 일을 했는데 이제 기계하고 전부 다 같이 할 거다. 어떤 식으로든 챗GPT를 활용하는 상담사와 활용하지 않는 상담사 지금 일자리에서 진로 선택을 챗GPT하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과 차이가 엄청날 거다. 그래서 협업, 기계와 협업, 그러니까 AI 비서를 분야별 비서를 뭐 수백 명 비서를 달고 다니는 거죠. 지식이 과거에는 지식과 기술이 중요했다면 이제 그런 걸 보통 하드 스킬이라고 그러죠.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 해결력, 협업력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게 진짜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것도 하나의 질문이긴 한데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질문을 몇 개 할 게 없어요.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려면 대단한 열정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하는 영역, 질문하는 인간을 호모 콰렌스라고 한다네요.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전부 더 많이 해야 되고 삶에 대한 성찰도 많이 해야 되고 전문 분야에 대한 학습도 더 많이 해야 돼요. AI가 다 해주는데 뭐 내가 왜 공부를 해가 아니고 AI가 이제 그런 걸 다 하니까 그거 이상을 인간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인간이 더 바빠지는 거죠. 일찍 태어나서 너무 잘했죠. 역량 개발 방식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야 될 거다. 문제 뭐 회계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챗GPT가 잘하는 게요. 시나리오 따지면 게임은 그렇게 잘해요. 야, 요거 문제 만들어봐. 그하고 스스로 풀어보고 100문제 만들어, 1000문제 만들면 다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만들고 사지 쓴다형, 삼지 쓴다형, OX 주관식 만들고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네 스스로 풀어봐 그러면 또 지가 풀어. 그래서 그게 시뮬레이션 같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춤식으로 문제 해결식으로 이런 분리된 플랫폼이 잡케어나 챗GPT 같은 통합된 전에는 일자리 찾을 때는 워크넷, 훈련받을 때는 HRD넷, 실업급여 받을 때는 그 고용보험, 자격 딸 때는 큐넷으로 갔는데 이제 한 방에 다 해결하고 그거 가면은 질의응답식으로 다 해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바뀌는 거 고용정보원에서 그래서 잡케어가 초기 모델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챗GPT가 그런 거다. 서비스 대상이 실업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유형별로 접근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초개인화, 질문 베이스로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 자기 맞춤식으로 하기가 수월해진 거죠. 저는 일자리 찾아주는 게 목적인데 그거는 평생에 일자리 한번 찾을 때 가능하지. 요즘 뭐 1, 2년 만에 자꾸 옮기고 지금 졸업하고 직장 옮길 사람 많죠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력 개발이 일자리 알선보다 훨씬 중요해진다. 전에는 상담 지원하는 게 능사인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코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고용센터나 대학의 진로지도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먼저 집에서 챗GPT 잡케어로 질문을 해보도록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면 질문하는 요령을 먼저 알려주고 질문해보고 오고 질문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던데 그걸 가지고 선생한테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맞냐. 그리고 챗GPT하고 잡케어가 서로 잘하는 걸 구분해서 활용하고 자기주도식으로 하고
교수나 상담사나 퍼실리테이터로 뒤로 물러앉고 뭐 상담원들도 스스로 챗GPT 갖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봐야 상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개발, 상담사들도 자기 개발하고 청년들도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주도식으로 그 어떤 경력 개발을 바꾸어가는 게 일자리를 그냥 찾아주는 그런 식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고용정보원에서는 그 LLM 기반으로 자폐아를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착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임기가 거의 끝나면 어떡해? 다음 달이면 잘리는데 제가 다음 달 되면 백수예요. 백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다 했는데요. 고용정보원은 79년 영등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걸 하다가 요즘은 정보기관으로 이렇게 바뀌어갖고 정보기관이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워크넷에 가면은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직업에 대한 거. 하루에 108만 명이 들어가요. HRD 내 고용보험 세개하면 하루에 200만 명이 돌아가고 흔적을 남기는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주스다가 자폐에 집어넣어가 공부시켜갖고 인공지능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있는 뭐 모든 정책, 일자리 정보, 훈련 정보, 자격 정보 그리고 온라인으로 상담도 했어요. 진로 상담. 잘 모르죠. 요거는 워크넷 온라인 진로 상담인데 요런 거 이렇게 온라인으로 고용센터 가기 싫은 사람은 직접 하면은 우리 전문가들이 상담도 해주고 청년센터에서는 청년들이 또 상담 직접 하기도 하고 청년 정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빼먹어야겠는데 어디를 빼먹나 고민되면 놀러 대나는데 저것도 너무 복잡해갖고 인공지능이 답하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요게 이제 자케어를 만든 핵심 우리 인공지능 프로젝트 하려면은 데이터를 우선 전부 끌어모아야 돼요. 그거를 잘 이렇게 다듬어가 정제를 해야 되고 거기서 꼭 필요한 것을 뽑아갖고 연결을 시켜갖고 자케어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걸 하는 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인력 수급 전망 10년 뒤에 이 직업이 사람이 늘 건지 줄 건지 뭐 이런 거 하는데 대부분 틀려요. 전망이니까. 전망은 틀리려고 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미래 직업, 신직업 우리가 했는데 챗GPT 나오니까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어. 너무 열심히 볼 필요 없어요. 전생에 진로교육 수립하는 것도 우리가 박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놓고 전국 직업 상담사들 교육도 시키는데 챗GPT보다도 못하는 자료를 만들어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 녹음 안 하죠? 네? 일자리 사업 전국에 30조 갖고 돈 뿌리는데요. 그 전체 평가 모니터링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일자리 동향 분석도 하고 있고요. 통계 조사도 합니다. 청년 패널 조사, 청년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추적해갖고 10년 동안 어디로 가나 추적해갖고 특성하고 나와가지고 재직자 전형 갔다가 관두고 어디로 가더라 이런 게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어요. 질의응답 해주세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설명이 너무 많아. 좀 지치죠. 재밌었는데 좀 앞에는 뒤에는 재미없죠. 혼자 역량 개발을 할 수 있겠어요? 질문. 질문도 있는데 대학교 과제를 할 때 챗 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권장하죠.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모 교수는 자기 과제를 할 때 반드시 1회 이상 챗GPT를 사용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디에서 썼는지를 밝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질문을. 혹시
챗GPT가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큰가요? 요즘 무료 버전도 성능이 개선돼 가지고 차이가 별로 안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찌감치 유료 버전으로 바꿔갖고 쓰고 있는데 유료 버전도 계속 성능이 나날이 향상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 무료 버전은 한글이 좀 버벅거렸는데 요즘 한글이 꽤 괜찮아졌고요. 제가 게임 원화가 같은 거 저런 거를 GPT-4에서는 치트키 없이 바로 해도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영어로 해야 알아듣던 철학적 질문도 한글로 해도 알아들어요. 근데 속도가 무지개 느려요. 근데 그 3.5는 내가 했던 그런 질문법 같은 거가 좀 필요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3.5가 그 무료 버전이 저거보다는 뭐라 그러나 좀 뻔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전문적이다.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료 버전을 하더라도 속도가 느려갖고 GPT-4 쓰기가 좀 어렵고 이제 GPT 그 3.5 버전은 유료 버전은 속도가 빠르니까 그게 좋죠. 끊기고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많이들 해보셨죠? 제가 처음에 이거 너무 많이 해갖고 오른쪽이 마비정신이 오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내가 챗GPT 중독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친구 좀 만나고 운동 좀 하라고 그러는데 자키아 서비스는 앱으로 혹시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옵니다. 개발 계획은 앱 이게 시스템이 안정화돼 가지고 이 정도면은 이제 저 앱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하려고. 이 개발할 때는 앱하고 PC 버전 두 개 하면 돈 많이 들고 시간 걸리니까. 네.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인데 근데 뭐 스마트폰에 갖고 웹 PC용으로 열어놓고 이렇게 해도 할만해요. 질문 없으세요?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부분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일학습 병행 제도라는 걸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안산 같은 데 가면 그런 학생들 주말에 가서 제가 강의도 가끔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잘 처음 모르고 왔는데 특성화고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친근감이 가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굉장히 강의할 때 근엄한데 오늘은 좀 망가진 모습을 보이는 게 내일 때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특성화고 갈 뻔해가지고 감사합니다.